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 방안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지금까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연구는 많았습니다. 뭐 혁신교육지구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많았는데요. 여전히 이제 학교는 지역사회 교육협력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협력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체험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연구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이 왜 필요하냐를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을 통해서 이제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 내 교육활동만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사회까지 교육협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성이 증대를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서 성장기에 여러 가지 진로 선택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한 것들이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서 지역사회 또 교육에 이바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이제 책임성이 좀 증대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교육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력 향상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사회의 이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또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물적 자원을 더 개발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네 번째로 또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력과 그다음에 이걸 선순환돼서 지역의 발전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혁신교육지구와 그다음에 자유학기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각 지역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여전히 학교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자체 이제 교육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절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절적인 사업과 그 다음에 외주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이끌지 못하거든요. 다 일회성 교육협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교육협력이 과연 학교의 교육력을 상승시켰느냐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교육협력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솔자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 지역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닐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교육협력이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을 시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및 체험학습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정책과 제도를 통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이제 정책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 다음에 이제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 주도 활동, 그 다음에 혁신교육과 혁신교육지구 정책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정책을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요구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 사례, 5가지의 실천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교육협력에 대한 교사 면담 결과인데요. 일단은 문제점으로는 크게 4가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 다음에 체험학습 운영,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화 풍토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산을 사용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실태와 분리된 어떤 교육경비 보조 사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는 진로체험이랑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이제 소통한 체계도 굉장히 부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꿈길 체험처가 너무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중학교 대부분 중학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끼워넣기 편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창체를 보통 교과 선생님들 먼저 이제 배분을 하고 남는 수업 시간이 남는 선생님들은 이제 창체를 배분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연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범교과 학습의 의무 시간이 너무 과다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진로 교육 또 진로 체험이 분절적으로 그렇게 배분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풍토는 교사들의 이제 고립, 그다음에 안정과 책임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체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 공유가 어렵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체험 활동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너무 달라진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강화 방안으로 일단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는 초, 중고 협력 벨트를 많이 이제 구축했는데 이걸 마을까지 연결시켜서 마을,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벨트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가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공부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꿈의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꿈의 학교와 그다음에 체험 학습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원의 역량, 함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협력에 대한 교육지원청 그다음 연단 결과인데요. 일단은 장학사들이 생각하는 교육 협력의 문제점은 체험활동 다양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진로체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에 따른 진로체험 영역의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육 협력 내용과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의 연계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체험활동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보통 성과 위주로 그렇게 업적물을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육이 굉장히 빨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부서 간에 기초지자체 부서 간에 이제 분절적인 그 체험학습을 기획을 한다는 거죠.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추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사업 계획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화 방안으로는 이제 교육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학교 이제 한 지역, 한 학교, 그다음에 화성시, 오산시,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이렇게 4개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는 8년차 이제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사회부랑 혁신부가 이제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역사회부와 혁신부를 통합해서 혁신부장이 이제 지역사회 연계 업무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혁신교육 철학에서 그 지역사회 교육협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부서를 통합을 했고요. 이 학교의 특징은 초, 중, 고 이제 인근의 초중고를 연계를 해서 학교 급별로 위계 있는 체험학습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중학교니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 체험활동 초등학교 때 그대로 했던 체험활동이라는 의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초중고가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체험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학교 급별로 위계 있는 이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주도의 체험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화성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 중앙 이음터라고 학교 시설 그러니까 학교 복합화 시설로 이제 동탄 중앙 이음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랑 그 다음에 그 화성시 이제 교육지원청이 같이 이제 학교 시설 복합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동탄중앙이음터의 특징은 뭐냐면 마을 주민이 이제 언제든지 모여서 이제 물리적 공간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을 활동가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와 결합해서 이제 동아리나 그다음에 그 자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마을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만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산시는 오산교육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혁신교육지구센터가 이제 분리돼서 재단화를 시켰습니다. 재단화를 시켰는데 오산시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40개 학교밖에 없어요. 전체 학교 수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찾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을 샅샅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학교와 그다음에 재단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지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450개 정도의 그 학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전 학습과 그다음에 그 활동들과 사후 학습을 굉장히 잘 연계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 이런 학교 선생님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따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광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야후센터인데요. 여기 지자체에서 만든 센터입니다. 근데 교사를 5급 행정관으로 그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교사를 이제 5급으로 앉혀서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사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야후센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공간 만들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간 만들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라 교사가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문산 마을 공동체는 광주의 특징은 뭐냐면 마을 공동체가 경기도랑 굉장히 다릅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이 마을 공동체가 인근의 몇 개 학교와 협력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산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인근의 8개 학교와 협력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냈고요. 그게 통과돼서 이제 지원금을 받은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산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교과 협의회도 같이 하고요. 연수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협의회를 같이 하고 연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서를 같이 써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지속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그 중학교 사례를 보면서 구성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기획할 때 학교와 지역의 교육력이 형성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리 그 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라 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그냥 아이들만 보내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필요성을 느껴서 교사가 스스로 마을과 같이 기획을 할 수 있다면 학교의 교육력과 지역의 교육력을 더 향상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 역할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센터가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근데 센터가 있다고 지역의 교육력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학교의 교육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센터와 학교가 어떻게 만나서 같이 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센터는 사업을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할래? 그렇게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수혜성 사업 형태인 거죠. 그러면 학교는 이거 할까 말까 선택해서 그 프로그램 선택해서 교사는 그냥 인솔자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형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의 프로그램이 과연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킬까? 이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성이 되면 이게 씨앗이 돼서 정말로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같이 협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화 방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 방안인데요. 강화 방안으로 첫 번째가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요, 학생의 배움과 배움을 참가 열게 해서 구체적인 실천 역량을 함양하고 싶어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협력에서요. 근데 지역은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지역은 학교와 협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학교와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랑 협력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 학교와 지역의 인식이 이렇게 다른 것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학교는 학생의 공동체성, 시민성을 함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력 증대, 학생 삶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이제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거쳐 학생 스스로 삶의 맥락에서 배움을 일치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브리 부시와 셜리도 이 체험학습에 대해서 학생은 단순히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성장 과정을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변화의 동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체험의 목적은요, 배움과 삶을 연계시켜서 체득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발전시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공감을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험학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체험학습이 돼야 되고요. 즉, 일회성 체험학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성장을 이끌 수 있고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의 특색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 체험학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한 첫 번째가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에서 진로교육의 목표와 그 다음에 일반 교육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체험학습 따로, 그 다음에 교과교육 따로가 아니라 교과교육 내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교육의 목표와 일반 교육 목표를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한 중학교는 어떤 방식을 하냐면 융합수업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융합수업 내에서 체험학습을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같이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지역사회와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분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같이 찾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주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험학습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협의 교사 워크숍에서 지역사회 교육협력에 대해서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끼워넣기식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 아니라 정말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그 다음에 교과교육을 연계시키고 프로젝트식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시민성이나 그런 것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부모의 역량 축적인데요.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아니라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그다음에 학교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활동 참여가 학부모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는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 학교 철학과 그 다음에 경기교육 철학, 그 다음에 학생 중심 교육 아래에 어떤 학부모의 어떤 참여가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단위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 학부모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모 조직은 굉장히 지금 지역마다 탄탄히 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이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 협력 사례가 공유가 된다면 이제 그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 또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부모들은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 차원에서 학부모와 그 학교의 연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도 개선인데요. 가장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이제 처음에 교통편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사전 학습, 그 다음에 사후 학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와 그 다음에 그 교육청이 서로 안전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 안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문산 그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마을 공동체와 8개 학교가 협력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협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기획과 운영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후 단계까지 같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에서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된 사업을 통합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특히 기초지자체는 물론 혁신교육지구로 묶여있지만 학교에 내려보내는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센터 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부서에서도 학교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 있는 다른 부서랑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마다 다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각 부서가 다 모이니까 부서마다 한 명씩 모이거든요. 그럼 11명의 장학사와 그 다음에 시흥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한 명씩 나와서 같이 시흥시의 교육철학과 그 다음에 학교에 내려지는 공문, 사업들을 같이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절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할까? 비슷한데 그러면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합리적으로 학교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니까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통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교육경비 보조금의 통합예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기초지자체마다 교육경비 시스템에 대한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학교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라 그런 지침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통합 이런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을 그렇게 영수증 처리를 하지 말고 통합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학교에 간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에 대해서 진로체험,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다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통합해서 체험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 지원 체제에서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어떤 적극성 강화를 위한 어떤 정보 공유의 플랫폼, 물리적 공간의 플랫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주체가 그런 체험학습에 대해서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인데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가 이런 지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찾아갖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조직으로서의 그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강점을 찾아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그 다음에 기초 지자체마다 주력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초 지자체는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랑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어떤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그 다음에 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혁신교육지구센터 이런 통합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로드맵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단기적 과제로는 이제 인식, 그 다음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기적 과제로는 어떤 교육지원청의 역할 전환,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구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령을 개정해서 어떤 교육과정 관련된 의무 그런 시간 규정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정착화시키고 교육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